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곽수산입니다. 오늘도 정치 라이브 9시 생방송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황연필 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봐주셔서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였는데 오늘 왜 이렇게 안 들어오죠? 그래서 채팅을 봤더니 우리 블루 드리머님이 이재명 대표 인터뷰를 봐야 하나, 손석희 봉준호를 봐야 하나, 곽수산을 봐야 하나. 질문들이 지금 하고 있나요 혹시? 그렇습니까?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질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께서도 어디 인터뷰하고 계시나요? 새날에 아마 나가서 하고 계실 겁니다. 어허, 우리 거 보시죠? 네. 우리도 뭐 나쁘지 않아요. 오늘 준비된 거 많습니다. 유튜브 여러 개 동시에 띄워놓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가능하죠. 네. 그렇죠. 컴퓨터로 뭐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거 메인으로 좀 봐주시죠. 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눌 게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김태형 기자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환입니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아니 뭐 마동석이 돼서 왔어요? 열심히 살 빼고 열심히 운동하고. 아니 쫄티를 입고 그렇게 막 위압감을 좀 느끼네요. 쫄티가 아니라 네. 원래 큰 티였는데 운동을 해서 쫄티가 돼버렸습니다. 팔이 너무 죄송합니다. 두꺼워서 그게 네.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해줄 이야기 좀 많으시고.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태균 게이트도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강혜경 씨의 법률 대리인인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네. 원래 이 시간이 좀 활동 시간이 아니시라고 하시던데. 제가 원래 지금 아이들 재울 시간이어가지고 사실 밤 방송을 잘 못하는데 야근 수당 주시죠. 야근 수당은 물 좀 많이 드시고요. 아무도 해당 안 됩니다. 아이들이 몇 살인가요 혹시? 5살, 10살입니다. 에이, 알아서 잘 때 됐죠. 좀 강하게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거 싶으면서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보고 있을 때 얘들아 사랑한다. 우리 아버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대한민국 한 시대를 획을 그은 분입니다. 네, 얘들아 아빠 최고예요. TV를 못 보게 해야 되는데. 자, 일단 두 분과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볼 예정인데 첫 번째로 나눠볼 거는 개혁신당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이준석 의원 관련해 가지고 CBS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 요거와 관련해서 유착 의혹 요거를 이제 허은하 대표가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가 의혹 제기를 한 상황인데 이준석 의원과 이 김현정의 뉴스쇼 허은하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카톡방도 허은하 대표 공개를 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이 자료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거예요. 허은하 대표 페이스북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거. 네. 요거는 그 단톡방에서 이준석 의원이죠. 이준석 의원이 당시에 저 자료를 올리면서 요거 뿌리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김현정의 뉴스쇼에 그 당일에 실제로 저 자료가 쓰입니다. 네. 그런데 저 자료가 이제 뉴스토마토 거를 가지고 온 건데 뉴스토마토 보도에는 순서가 네. 윤석열 신당이 위로 돼 있고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아래에 가 있는데 하필 이준석 의원이 카톡방에 올린 자료와 방송에 쓰인 자료가 똑같이 저렇게 바뀌어서 돼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조금 더 의심이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뉴스토마토 기사를 보면 음. 윤석열 신당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라고 기사에 나와 있어요 순서대로. 근데 만약에 기사 그대로 그 CBS에서 사용을 했다면 순서는 그대로여야 될 텐데 이 유승민 신당, 유승민 이준석 신당을 더 위에 올려놓고 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윤석열 신당을 놓은 거. 이것도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캡처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갖다가 잘라서 썼으면 인터넷 그 기사에는 배경이 그냥 흰색이에요. 네. 근데 저기 김현정 뉴스쇼랑 그리고 그 이준석 대표가 올린 그 사진을 보면 네. 배경이 약간 이제 회색빛이 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왜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이 그 자기네들 입장문을 올리면서 이게 조금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CBS 쪽에서 네, 김현정의 뉴스쇼 그 유튜브 채널에 유튜브 화면에 사용된 그래프는 기존 기사에 게재된 그래프를 제작진이 편집하여 사용한 것으로 당일 화면에도 출처를 밝히고 있으며 이준석 의원 측이 제공한 자료와는 출처 표시 부분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차이가 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예요? 이 김현정의 뉴스쇼가 끝나고 나면 그 전문이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그 전문 혹시 그 거기에 올라온 그 사진을 좀 쓸 수 있을까요? 갑자기 얘기해 주시면 못하죠? 지금 마동석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막무가내로 해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마동석이니까 되겠죠. 예, 지금 분주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까 제가 한번 그 방송 전에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요게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것과 전문이 어쨌든 예, 전문에 나온 것이 이제 거의 동일한 사진을 쓰고 있어요. 회색 배경도 그렇고 네. 이 위치가 바뀐 것도 그렇고. 음. 근데 그 사진이 이준석 의원이 카카오톡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너무 특이한 건 저기 이제 이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네. 여기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 이 그 화면 보면은 회색 빛깔이 약간 그 아래쪽에. 보이는 예. 근데 그 올라온 사진을 보면 저 그 경계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캡 잘라내기를 한 거니까 네. 경계선의 크기가 아래쪽이 조금 더 크고 위쪽이 조금 작아요. 근데 그거 이준석 대표가 올린 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아요 그것도. 예. 그러면 이제 디테일이 다 맞네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출처 표시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랬는데 네. 다른 건 그럼 출처 표시밖에 없는 그렇죠. 지금 거네요. 상황에서 그것만 잘라낸 거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뭐 CBS 쪽에서는 뭐 허위 왜곡 보도를 할 경우에는 악의적인 허위 왜곡 보도를 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한다고 이제 하시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읽어드리면 그 보여드리면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지금 입장문이 나오고 나서 사실은 조금 더 의혹이 커진 게 네. 왜 제작진이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됐는가에 대한 이제 의문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지금 해명을 해서 상황을 더 키울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이준석 의원도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거든요. 아 올렸어? 이거 관련해서? 아니요. 이것과 관련 없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CBS에서 요구를 했던 것은 그러니까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요구를 했던 것은 이 관련한 내용 뭐 이런 그래프 파일을 보내라고 했던거나 아니면 그 이제 그래프 파일을 뭐 보내라고 한 경위라 누구한테 보냈는지 이런 걸 좀 밝혀달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입을 싹 닫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준석 의원이 무슨 글을 올렸나 봤더니 또 동덕여대 이슈 관련해 가지고 글을 올렸네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해 주신 전문. 네. 전문 보면 여기 이제 그래프 파일이 경계선이 잘 안 보이는데 네. 경계선 부분이 약간 특이해요. 나중에 그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한번 네. 그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그 부분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유승민 이준석 신당 그리고 윤석열 신당으로 바뀌어 있는 것도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뉴스토마토 보도와는 달리 어떤 그 재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누가 이렇게 했는지도 이제 좀 설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CBS 쪽에서도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집을 해서 이 모양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누가 만들었는지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면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진 않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요 무슨 개혁신당에서 성명서인가요? 요걸 냈는데 요 내용도 보면은 일단 허은하 대표가 얘기한 내용 중에 뭐 과방위 소속 의원으로서 이런 발언을 하니까 요 대화는 국회의원 당선 전이고 그래서 과방위원이 아니었다. 과방위원으로 책무를 운운하는 것도 흠집내기다. 근데 궁금한 건 국회의원 아니어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카카오톡 내용을 만약 사실이라면 예. 아직 모르지만 근데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약간 이제 이준석 의원이 아닌 시절에도 언론을 대하는 자세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자료 넣어줘라 아니면 질문하게 하게 해라 뭐 이런 이제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말들만 사실 보더라도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보이는 거고 오히려 이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분이 안 좋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에 대한 입장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변호사님은 이제 다른 이슈 때문에 또 굉장히 지금 강혜경 씨도 변호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신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요 기사 좀 보셨습니까? 아 저도 봤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저도 CBS의 오늘 해명이 오히려 이를 더 키웠다. 해명 자체가 오히려 더 좀 보니까 좀 더 그래 보이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런 느낌은 들었어요. 아니 이게 사실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일인가? 왜 그러냐면 어느 정당이나 회사거나 단체도 자기한테 뭐 유리한 자료가 나오면 이거 활용하라고 언론사에 보낼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CBS에서 그런 자료가 이거 이준석 측에서 이런 자료 왔습니다. 질문해달라 합니다 하는데 네. 내가 봤더니 뭐 합리적이야. 네, 보도가 나온 그러면은 거니까? 이준석 측에서 줬든 누가 줬든 간에 그냥 내가 합리적이면 채택해갖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은 우리가 봤는데 합리적이어가지고 채택해서 이거 질문했어요 이렇게 밝히면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오. 예. 근데 굳이 이거를 뭐 그쪽에서 받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약간 석연치 않은 이런 해명을 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뭘 그렇게 해야 숨기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카톡을 보면 카톡에 굉장히 복수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10명 들어가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지금 개혁신당에 남아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남아 있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건데 당장 해명이 안 나오는 이유는 카카오톡 내용에 더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허은하 대표가 더 그렇죠. 하는 거 봐서 더 뭐 얘기할 수도 있다 그랬던 것 제가 같은데. 저도 제보를 해봐서 아는데 네. 네, 한번 해봐서 네. 아는데 원래 카톡방은 전초전이죠. 네. 전초전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까? 예. 오. 원래 나눠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서 점점 이제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카톡방이 이제 1번 타자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뭐가 더 나올 수도 있다. 뭐 전략 어쨌든 허은하 대표 쪽에서 전략을 세울 수도 있으니까 네. 이준석 의원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그러면 살짝 오픈하고 마음껏 거짓말 해봐라는 심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간파하고 지금 개혁신당 쪽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 아닐까요? 전초전이다. 그러니까 해온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보일 수 네. 있다. 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언론계에서 일하는 PD님들이나 작가님들을 막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왜 정치인이 이 언론을 이렇게 막 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관계 설정이 돼 있길래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해 왔는지. 그러니까 오히려 언론 노동자분들, 그러니까 뭐 PD님이나 작가님들이 굉장히 무시 내지는 약간 이제 좀 기분이 안 좋을 만한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데 이분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입장문이 너무 급하게 나온 느낌이었어요. 네. 전반적으로. 네.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CBS가 특히 김현정 뉴스쇼가 약간 굉장히 어떤 중립을 표방하는 그런 경향이 강했잖아요. 네.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약간 타격이나 이런 분들이 더 심하고 더 과민 반응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막말로 네. 뭐 이제 김어준 공장장 방송이나 이런 데서 네. 민주당에서 뭐 이런 거 물어보라고 자료가 줬다 뭐 이런 게 나왔다고 쳐요. 아니면 TV조선에서 뭐 국민의힘에서 이런 자료 들어왔는데 질문하라 그랬어요 하면 질문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거 다들 그리고 이상하지는 않을 것 사실은 같은데? 그거를 숨기지 않을 거니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건데 CBS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런 척하면서 그렇죠. 이게 그랬다. 라는 그러니까 게 이제 좀 더 큰 거 아니냐. 이게. 누가 제보하고 질문해달라고 하면은 저희도 취재하다가 그런 내용들이 합리적이면 질문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의문점이랑 맞으면 이제 하는 건데 그게 누구한테 받았든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해명을 해야 되는 거는 저는 좀 궁금증이 남아요. 그러니까 게 있다. 이런 비판이 지금 뉴스쇼 쪽에 많은 분들이 막 댓글도 달고 하시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이슈 이전에 뭐 있었습니까? 그 박성민 대표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의혹 제기죠. 그런데 이제 뉴스쇼에 그분이 나올 때 정말 댓글에 도배가 되는데도 절대 안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 뭐야 왜 안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이런 이제 의혹들이 있는 와중에 요거까지 약간 겹쳐서 또 나와 버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으로 자료 주면서 물어봐라라고 했으면은 했을 건가? CBS가 과연? 그런 반문을 안 조금- 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 약간 더 문제가 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닌 척하면서 다 하고 있었다는. 자, 그리고 뭐 입장문에서도 냈지만은 김현정 앵커가 지금 또 마침 요 타이밍에 이제 장기 휴가를 들어가신 상태여가지고 네. 뭐 아니라고는 원래 계획돼 있다고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떤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허은하 대표의 나중에 무슨 또 자료가 있는지 그거를 지켜보면 될까요? 아니면은 아니 이제는 이준석 의원과 그리고 김현정 앵커 두 사람의 해명이 해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방송 제작진이 해야 될 말이 아니라 김현정 앵커가 결국은 그 방송을 전체를 핸들링하는 그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그 해명문에도 나왔었지만 입장문에 나왔지만 이슈가 돼서 생방송 도중에 이슈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이걸 이제 질문을 얻었다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다가 갑자기 작가님이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를 그냥 밀어 넣으면 네. 우리 방송할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저도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몇 번 이제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 중간에 이 자투리 이슈가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슈랑 연결돼서 그냥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도 받아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전체 큰 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오면 그 중간에 작가님이 이걸 우리한테 밀어 넣어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못하죠. 네. 그런데 그 이슈가 되는 걸 발견해서 집어 넣었는데 그 방송 진행을 모든 걸 총괄하는 그 이 CP가 작가님이 이거 보내는 걸 받아가지고 이거 이슈 된다 해갖고 바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죠. 요거는 근데 조금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은 이준석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을 제일 먼저 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앞으로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요거는 요 정도로만 얘기하고요. 네. 이제 우리 변호사님 모셨으니까 명태균 이슈 관련해서 명태균 수사부터 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좀 하다가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수사 편의를 좀 이유를 들면서 중앙지검으로 이첩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일각에서는 검찰이 뭐 대선판이 뛰어든 거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중앙지검으로 왜 옮겼는지 그리고 아까 방송 전에 저랑 이제 기자님이랑 얘기했는데 이 창원지검에서 낸 이 중간 수사 결과 예. 이 발표한 보도자료.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내용 보면은 이게 뭐가 좀 어떤 큰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변호사님한테 일단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중앙지검으로 이첩한 거는 이제 와서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구색 맞추기 아니면은 좀 구색 맞추기. 비난 여론을 좀 사그라뜨리려는 이런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쯤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것이 2월 3일자로 검찰 정기 인사가 단행이 됐었어요. 네, 2월 3일자. 근데 이 사건 수사팀은 평검사가 한 8명 정도 됐었어요, 원래. 형사 4부에 4명, 그리고 파견 검사팀에 4명. 네. 근데 2월 3일자로 평검사 3명이 전출 갑니다. 그럼 5명 남죠? 그렇죠. 그리고 그 5명 중에서도 지난달에 이미 2명이 원대 복귀를 했어요. 그럼 3명 남아요. 네. 8명 중에 3명 남았어요. 반토막 난 거죠. 네. 반토막 더 난 더 거죠. 났죠? 예. 그리고 요 어제 나왔던 보도 자료. 이제 뭐 사실은 모두가 기대했던 거는 정치인들 관련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그렇죠. 거 아니었어요. 그런 거는 이제 하나도 없고 결국 김영선, 강혜경, 명태균 이런 사람들 추가 기소했다. 이게 답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김영선, 명태균, 강혜경 뭐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정리가 된 셈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놓고 수사팀은 반토막 나고 이거 뭘 의미합니까? 수사 수사하지 종결하겠다. 않겠다는 거죠. 예. 이 셋으로 끝내겠다는 이제 거예요? 정리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쯤부터 수사팀이 반토막 났고 이거 수사 의지가 없다. 이거 뭔가 위에서 장난친 거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저희 민주당에서도 그때 양부남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법무부 차관한테 네. 이거를 거론을 합니다. 수사팀 반토막 냈다. 어. 당신들 수사 의지가 있는 거냐라고 하니까 법무부 차관이 쩔쩔매면서 그거는 그 제가 한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네. 그러고 나서 오늘 월요일 어제자로 이게 발표가 나면서
기존 수사팀을 중앙지검으로 이동시키고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송해서 계속 수사하겠다라고 이게 나온 거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검사들 수사팀 반토막 내고 전출 보내고 파견 복귀시키면서 수사할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 그랬는데 네. 지금 야당이랑 언론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삼기 시작하니 그러면 좀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해서 기존 수사팀 전출 보냈던 사람들 중에 2명이 마침 또 중앙지검으로 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부서 배치 다 받았거든요. 이미 딴 부서로. 네. 다시 불러들여서 이거 그냥 계속 수사해라고 하면서 우리 아니야 계속 수사하는 겁니다라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거죠. 이 부분 말씀 주신 내용 너무 공감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최근에 이제 조기 대선을 얘기하면서 출마 선언을 한 사람들의 이제 면면을 보면 네. 오세훈이 있죠. 오세훈. 그리고 이준석이 있죠. 그리고 이제 홍준표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명 묻었죠. 명 묻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명 묻어 있는 상황이고 네. 검찰로서는 가장 편한 게 조기 대선이 시작돼서 이 사람들 수사 안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 시간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시간만 버틴기면 그때 이제 이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검찰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면 검찰이 이 대선 주자들에 대한 수사를 거의 멈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금 중앙지검으로 올린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황당한 건 명태균 씨가 창원에서 기소가 됐잖아요. 그럼 중앙에서 수사를 하고 중앙에서 기소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명태균 씨는 창원에서 재판을 받고 중앙으로 와서 또 재판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거의 이재명 대표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저기서 막 재판을 받는. 이중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도 받고 창원에 여기서 받는 이미 거죠. 기소돼서 지금 창원지법에서 재판 받고 있는 거는 그거는 안 올라옵니다. 창원지법에서 계속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앙지검에서 또 수사해서 기소하면 중앙지법에서도 재판하고 그렇죠. 창원지법에서 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소한 게 지금 창원에도 있고 중앙지검으로 넘긴 게 공천 개입이랑 여론조사 결과 조작한 거, 뭐 무상 제공 의혹 예. 이런 거를 중앙지검으로 올렸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조사 받아야 되면 또 올라와야 된다. 그렇죠. 재판하고 하려면. 또 그리고- 같이 기소되면 또 재판도 받고. 야. 그렇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만 하루에 5시간, 5시간에서 10시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 사람 괴롭히기 정도의 모습이지 이게 수사를 하려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창원에서 수사할 때 이미 명태균 황금폰 얘기도 이미 나왔고요. 네. 그리고 김건희와의 관련성도 이미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오세훈, 홍준표, 뭐 이준석과의 관련성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수사 결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뭘 수사를 했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명태균과 뭐 김영선 아니면 명태균과 강혜경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했던 범죄를 찾으려고 했던 이 수사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 근데 거기에 꽂혀요. 검사들이 꼭. 어떤 거예요? 지역에서 했던 그런 범죄들에 꽂혀갖고 그거는 진짜 열심히 수사를 하고 그 정치인 관련된 거는 뭔가 막 뭐 하는 것 같더니만 아무것도 안 하고 중앙지검으로 이제 이송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걸 표현하기를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검찰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봉지욱 기자께서는 그 보고서는 그래도 좀 잘 작성이 된 측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일선 수사팀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선 수사팀은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런 실제로? 의지가 분명히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검사급들은. 근데 누가 장난을 치겠습니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평검사급에서 할 수 없잖아요. 네. 위에서 저 위에 네.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의 사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수뇌부를 욕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권을 향한 수사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을 향한 수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내가 옷벗을 각오할 테니 너네 수사해라라고 이제 방패막이가 돼줘야 되거든요. 근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렇게 해서 앞에 나온 거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창원에서는 뭐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이제 정유미 지청장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아래에서 일선 수사팀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그 누누이 계속 비판이 나왔던 이유예요, 이런 게. 근데 윤석열이 계엄 이후에 어쨌든 체포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으니까 사실 윤석열은 끝났다고 봐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런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만 할 수는 없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대선 주자도 있고 국민의힘 정치는 많이 엮여 있거든요 이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기 대선까지도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라 검찰 수뇌부는 굉장히 뭐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네. 보면은. 그래서 사실 그 수뇌부의 수사 의지가 확 드러나는 게 이걸 내란 수사하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예, 특수본에서 했던 내란 수사 물론 거기도 뭐 여러 가지 뭐 비화폰 수사를 안 하고 있고 막 이런 여러 문제가 있지만 네. 적어도 윤석열을 향해서 뭐 어떤 내란 폭동 그거에 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했거든요. 보도자료 보면 딱 나와요. 거의 뭐 자기들이 했던 수사를 실시간적으로 다 맞아요. 내보내고 심지어 보도자료 보면은 그 내란 계엄군들이 나눈 카톡방 네. 그것까지도 그냥 아예 보도자료에 그대로 붙여버리잖아요. 네. 예. 근데 이거 창원 명태균 게이트 수사 보세요. 수사 보고서 하나 유출됐다고 막 그 난리를 칩니다. 그렇죠. 내란 수사에서는 아예 자기들이 카톡방을 보도자료에 박아놓고 이게 의지의 차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진행됐던 수사들과 비교해봐도 사실은 그냥 딱 비교가 되는데 네. 그것도 말 그대로 지역에서 벌어진 것들이에요. 근데 이 대장동 사건이 윗선이 누구냐 하면서 언론이 부채질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리고 결과물로 지금 계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 건 또한 명태균 게이트에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공천 개입을 하는 뭐 얘기들도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그와 관련된 정황들도 좀 확인이 되고 네. 그리고 그러면 윗선이 누구인지 당연히 수사가 진행돼야 되죠. 그렇죠. 어떻게 지역에서 끝납니까? 근데 너무 이제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한 그 수사의 강도나 아니면 이제 방향성이 너무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검찰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다시 돌아가요. 그렇죠. 아니